다우 지수와 S&P 500이 상승했으며 러셀 2000도 함께 상승한 반면 나스닥만 유일하게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약세로 인해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같은 주요 리더 주식들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제가 지난주부터 단기적으로 스윙 트레이딩을 진행 중인 에너지 섹터는 유가 상승에 힘입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 역시 계속 오르고 있으며 이번 주에 발표될 CPI가 주식시장의 상방향 전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57% 상승하며 지난주 금요일에 돌파한 정고점을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장기채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굳이 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채 금리는 5% 가까이 상승했으며 제 숏 포지션은 2배의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어 약 10%의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다만 이제 슬슬 분할 매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S&P 500은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했지만 대선 날 상승했던 지점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5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고 단기와 중기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을 시작한 상태라 바닥을 확인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점은 동일 비중 S&P 500이 한때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듯 보였으나 결국 이를 지지하며 되돌림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대선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시장에서 에너지 섹터와 헬스케어 섹터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섹터 로테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하락의 강력한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50일 이동평균선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입니다. 현재 19,0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삼아 이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대선 때 돌파했던 지점을 지지선으로 삼아 하락을 막으려는 움직임이지만 만약 이 지지선이 붕괴된다면 주요 리더 주식들의 하락세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 역시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며 동일 비중 S&P 500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지선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일부에서는 바닥 형성 가능성을 점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주 금요일의 마감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상방향 전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는 이제 16거래일째 공포 심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으로 따지면 한 달에 가까운 기간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지쳐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회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주식시장의 붕괴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16일째의 낮은 공포 탐욕 지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시나 오늘도 2025년 1월 13일 기준으로 주요 지수들은 중기 이동평균선을 붕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식 비중은 40에서 60% 수준이 적절해 보입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 분들이라면 비중을 더 낮춰 20에서 4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현재는 주식 선택에 매우 신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단기적으로 진입하거나 큰 비중을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시장이 그동안 많이 오른 만큼 베이스를 형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며 이 과정이 최소 1에서 3개월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직 큰 기회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원자재 시장은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박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로 인한 장기채 금리 상승에서 오히려 수혜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원자재 관련 주식들의 상승을 이끌고 있으며 특히 오일, 천연가스, 옥수수 등의 원자재가 강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자재를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ETF인 DBC는 12월 말부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진입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이며 추세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면 DBC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중기 이동평균선을 붕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시 중기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으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는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매수하기 적절한 시점이 아니며 이전 상승 이후 횡보 과정을 통해 지지선과 저항선을 다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반이 다져졌을 때야 비로소 새로운 매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비트코인과 친구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횡보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결국 시간만이 답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빅테크 주식들은 현재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테슬라와 넷플릭스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주식들에 비해 하락폭이 컸던 만큼 현재는 지지선을 다지는 단계로 보입니다. 오늘 메타는 1.2% 하락했지만 그 와중에도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유지 중이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메타를 추가 매수할 기회는 돌파가 발생할 때나 정배열이 다시 시작될 때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구글은 오늘 단기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며 여전히 역대 전고점 돌파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빅테크들 중 가장 크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점은 중기 이동평균선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지지선을 형성하고 역대 전고점을 향해 다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매수할 자리는 아니지만 시장이 반전되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로 바뀐다면 다시 매수 기회를 삼아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은 별다른 방향 없이 현재 횡보 중이며 50일 이동평균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단기와 중기 모멘텀이 붕괴된 상태지만 여전히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베이스를 형성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면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은 모멘텀이 끝난 상태이며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을 향해 하락 중입니다. 당분간은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관망 자세로 지켜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갭 하락으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126달러가 지지선인 만큼 지지선을 유지하고 다시 반등한다면 완벽한 스윙 트레이딩 기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매수하여 저항선에 도달했을 때 매도하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다니시는 분들에게서 슬슬 해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해고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도 여전히 헬스케어와 에너지 주식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장세이며 이 흐름은 이번 주 발표될 CPI와 PPI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섹터는 오늘도 2.10% 상승하며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급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현재는 에너지 섹터를 활용한 단기 트레이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일 관련 주식들 중 베이커 휴즈는 약 3% 상승하며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안겨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급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락이 발생하면 바로 매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AI 에너지 주식 중 가장 주목받는 GE-Vernova는 오늘 약간 하락하며 시작했지만 여전히 단기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고 돌파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지를 유지하며 상승 반전이 나타난다면 추가 매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주요 리더인 반도체,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은 현재 모두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꾸준히 분할 매수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이어가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금을 묶어두고 걱정하기보다는 매도 후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진입하는 것이 늦지 않습니다. 추세가 반전되면 관련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이미 지난주 단기 및 중기 매도 시그널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갭 하락 후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드디어 하락세가 멈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 섹터의 리더 주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추후 매수 기회가 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리더인 브로드컴은 많은 주식들 중에서도 주요 리더로 돌파했던 가격을 지지선으로 삼아 지지선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지지선을 확실히 지키고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모든 지수들이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중소형주는 조정장을 겪고 있는 반면 S&P 500과 나스닥은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일 비중 S&P 500과 러셀 2000 지수는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앞으로 3일 정도의 흐름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주는 수혜주나 리더 주식들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시장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장세가 온다면 그때 다시 자금을 투입하고 투자를 진행하면 됩니다. 반면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금을 빼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적절할 것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장기채 숏에 베팅하며 해지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